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성여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재해 예방, 도로망 확충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23% 감소한 835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7.47%에 해당됩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35% 감소한 8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4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 기반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광역철도 기반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09% 감소한 36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32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35억 원,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17억 원,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운영에 23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2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9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4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 원, 첨단 교통시설물 운영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등록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 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1% 감소한 2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94% 감소한 1억 3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세무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 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4억 3천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8억 3천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 재해 예방, 민방위 업무 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84% 감소한 96억 6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사업에 2억 5천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1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3억 5천만 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2억 1천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8천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국어유지관리 사업에 4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원,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8억 4천만 원, 봉양오통 사계천 교량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41% 감소한 348억 4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율정 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백석 양주역간 도로 확포장 사업 공사에 120억 원,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원, 만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6억 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 능안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원,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5억 원, 광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원, 철갑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원, 도로 조명 시설 신설 및 유지 관리에 37억 원,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7억 원, 도로 차선 도색 및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 원,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도로 교량 유지 관리 사업에 18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에 8억 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더 씌우기 사업에 11억 원, 도로 보수 및 환경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하게 각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및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맹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가 다 모여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차고지회 밤샘 주차 지도 단속입니다. 신규 사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요구액에 보면 밤샘 주차 경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4건. 그거를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화물차에 대해서 이제 밤섬 그 주차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기존의 그 화물 차고지가 아닌 데서 주차를 하는 그런 그 화물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그 프런카드를 제작을 해서 그 경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부착을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정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화물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의문점이 이게 경고 현수막을 붙인다 해서 이분들이 거기다 차를 안 대실 것 같으세요? 이 경고 현수막을 이제 붙여놔도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기적으로 해서 그 야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네. 혹시 몇 회나 나가세요? 지금 그 지역별로는 뭐 매월 이렇게 그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각 그 옥정동이나 그 불법 화물주차 그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그 옥정동이나 삼승동, 광의사동, 고암동 또 장흥면 그 하고요. 일부 읍면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나가도 이제 운전자 분들도 어차피 양주 시민이니까 또 대려 또 민원이 들어오긴 하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민들 안전이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플랜카드 요것도 좋기는 한데 플랜카드보다는 단속을 조금 더 많이 자주 나가셔서 네. 차고지가 있으면 그걸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쪽 같은 경우 저희 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도 제가 얼마 전에 업무 보고 때도 자료를 띄워드렸는데 돈을 받고 나서 그 꽉 찼던 데가 돈을 받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차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들이 전부 다 밖에 주차를 했다는 소리겠죠. 네. 단속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뿐만이 아니고 좀 홍보를 좀 더 그 화물차 주한테 좀 별도로 어떤 그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화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해서는 제 그냥 사견이지만 네. 홍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네, 네.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그게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력한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야 뭐 저희가 65세랑 75세 때 반납하는 거랑 금액이 틀리죠. 네. 저희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올해 아니면 작년에? 그럼 제가 차례.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네,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올해 그 같은 경우는 지금 317명 정도가 지난 10월까지 이제 그 저희가 들어온 게 그 정도쯤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희 양주시의 고령 운전자라 치면 그분들이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그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되게 많으실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그 반납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그 한 1,640명 정도의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까지는 한 402명, 75세에서 89세는 한 1,220명 정도 이렇게 반환을 받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납률은 그렇고 그럼 양주시의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그 저희가 19,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가 가면 뭐 저희도 나이를 먹으니까 고령 운전자는 또 늘어날 때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이 왜 반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 어떤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 당신들이 그 운전하는데 또 불편함도 느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업무 보고가 아니라서 뭐 예산 가지고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금액을 조금 올린다 그래서 반납률이 잠깐 반짝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불편하셔서 그렇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반납을 하시면 고령 운전자분들을 뭐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무료로 저희가 해준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반납률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자진 반납 뭐 안전을 시민들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이 반납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든 뭐 어떠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국장님은 10만 원 준다고 운전면허 반납하시라 그러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차를 운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네, 또 그런 부분 방법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DRT 버스를 더 늘리시나 봐요. 네.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DRT 버스가 이제 금년도에 10월달에 이제 그 10대를 운행을 하면서 삼승동, 그 덕계동, 옥정동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0대를 도입을 해서 그 회천 지역하고 읍면동에 5대를 이렇게 그 추가로 그 운영하려고 좀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회천 지역에는 DRT 버스가 안 들어가나요? 지금 덕계역 그러니까 옥정동, 삼승동 그 쪽에서 이제 덕계역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운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옥정지구 위주고요. 옥정지구 삼승 일대에서 덕계역으로다가 이제 그 환승하기 위해서 역으로만 오는 거기 때문에 덕계 쪽에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저희가 6대 4잖아요. 매칭 사업인데 해당 부서 의견 보시면 뭐 많이 제가 본의원이 얘기를 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중교통 불편 개선이라고 쓰여 있죠. 뭐 대중교통 타기가 어려운데 뭐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혹시 나왔어요? 추가적으로다가 일단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현재 이제 10대 운행하는 거 외에 내년도도 10대를 운영을 이제 하게 더 추가로다가 10대를 운영할 건데 거기에 회천지구에 일단은 그 5대가 배정을 하고요. 5대는 지금 그 읍면 지역으로다가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 이쪽으로 이제 편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한 그 저희가 개수 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운행을 하실 건지 어차피 10대를 늘리시면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실지. 그거를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예. 개수 조정하기 전에 네, 그렇게 같이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다른 저걸 수도 있는데 만약 광역버스가 저기 멀리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 삼성에서 뭐 역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에는 회천 남면이 됐던 은연이 됐던 뭐 광역버스 있는 대로 그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지금 때문에 요 DRT 운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삼성 그러니까 개수 조정하기 전에 네네. 꼭 어디를 운행하시는지 꼭 네.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내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이 경기도나 이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기사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이 어떤 그 처우라든지 봉급이 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각 그 운수업체에서 이 기사를 뽑아서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여 차이가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자꾸만 서울로 이분들을 자꾸만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다음은 얼마나 또 저희가 그 기사님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우리 양주에서 운행할 수 있게 이런 지원금을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습니다. 보조금이 13억이 좀 넘네요. 네. 저희가 양주시에서 뭐 마을버스, 시내버스, 버스 통틀어서 뭐 유류비 지원이나 총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버스 회사에 지금 올해 예산으로다가 대중교통과당이 네. 중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다가 해서 지금 버스 쪽으로다가 나가는 돈이 한 170억 정도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170억이 넘지 않나요? 총 전부 다 올해 유류비랑 뭐 전부 다 버스 해서 쪽으로다가 이제 마을 버스하고 시내 버스하고 합쳐서 나가는 그러면 돈이 본 예산 말고 따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추경을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아마 추경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추경에도 이게 반영 비율이 거의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일회 추경 때 얼마나 나갔지?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또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뭐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처우 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전세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시내도 이 타시군 같은 데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타업종, 뭐 택배 물류라든가 이런 뭐 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기사들이 많이 이제 이탈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기사분들이 없어가지고 시내버스가 좀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사분들이 부족해서 못 다닌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상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수 종사자가 인상을 좀 비용 부분이 인상이 돼서
복지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탈이 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뭐 버스 회사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노선이 됐던 뭐가 됐던 저희 시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회사에 너무 뭐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지만 그 버스 회사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느낌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뭐 여기 의원님들도 자리가 많으실 텐데 저도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고 좋으세요. 너무 잘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시면 하면 저희도 저희 목소리를 내서 저희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들이 시민 운행을 안 해버리면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어디가 불편하고 소외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시간대라든지 이 정도로 예산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는 그분들도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원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춰지시는 게 하지만 아니라 저희는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직접 듣잖아요. 뭐 좋다는 분들은 얘기 안 하시겠죠. 뭔가 불만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누구한테 얘기해? 저희는 그렇죠. 본청이랑 저희가 시민들이랑 가교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 의견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맥히지가 않는다는 소리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만 안 맥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받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뭐 전화 민원도 받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시적으로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도 많이 요청을 내고 뭐 새로운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노선 부분에 잡기는- 대해서 많이 또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잡기는 쉽지 않은 건 알고 있고 얘기를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결과물을 갖고 와야지 결과물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맨날 말로만 아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니, 많이 느꼈으니까 아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안 됐다고만 하시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새로운 노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게 하루 아침에 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되는 또 건 예산비 아닌데 수반되는 그런 부분을 자 과장님 의원님들도 하루 잘 아침에 아실 되는 거고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의 어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관리인데 이게 제가 배란간에 어느 부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로기 관리라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가로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로기가 뭐 민방위 가로기 다른 게 따로 있고 뭐 태극기 다는 가로기가 따로 있나요? 같은 데다가 꽂는 거 아니에요? 꽂는 거는 뭐 어차피 그 가로기 꽂는 데가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민방위에 대한 부분은 그 저희 그 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이 관리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원래는 총 그 5회를 했었는데 이거를 2회를 좀 감소시켜 가지고 그 3회만 내년에 그렇게 그 예산을 용역도 감소하지만 가로기 이제 구입하는 부분도 감소해 가지고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감소하고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같이 그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지 안전건설관리에서 하시든지 네, 한쪽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이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뭐 금액이야 제가 본의원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 똑같이 목도 똑같고 민방위 가로관리기 용역, 뭐 가로기 구입비 뭐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딱 정리를 하셔서 우리 안전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셔서 한쪽에서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한번 거기서 쭉 한번 해가지고서는 수리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걸 했는데 뭐 다시 나가서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도로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가로등은 LED로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네, 요즘은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LED로 설치를 하시길 바라고 네. 내역에 보면 신지초등학교, 백석고등학교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인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네. 가로등 설치하실 때 폴대가 대략 얼마 정도 사이즈가 되나요? 도로과장님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한 파이로 따진다 그러면 한 50cm 정도에서 6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 정년 되기 전에 저랑 한번 손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신지초등학교 앞에. 예, 예. 네, 그 폴대를 바닥에다 세우지 않고 뭐 벽에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얇은 거를 이용하시든지 좀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좁은 구간에서는 아이들 통행이 지금도 힘든데 좀 용이한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설치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그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 도로 교량 유지 관리 사업, 그리고 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니까 회천사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옥정 1, 2동으로 분동이 됐지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그 예산 그러니까 작성 시점하고 네, 조금 좀 비슷한 건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옥- 좀 수정을 네.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챙기지 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정 1, 2동으로 변경될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표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균등하게 배분이 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양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다 양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반영 앞으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양주시 견인 차량 운영 안 하고 있죠? 견인 차량. 네, 견인 차량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주말 당직 시 그 민원 전화 들어오는 거를 리스트를 쭉 뽑아서 쫙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당직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뿐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최근에 나린농원의 그 운영이 끝나고
주말을 계속 개방했는데 주정차 위반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직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적발 및 관리인데 우리 무단 방치 차량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무단 방치 차량들은 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자진 처리 명령문도 발송하고 공지 송달해서 뭐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공고해서 그 강제 처리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견인 차량을 시에서 운영하면 견인 차량 보관소 만들고 이런 차량들 견인해서 보관하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 촬영할까요? 촬영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 붙여드리고 그리고 60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또 처리를 본의 못하시면 저희가 또 촉구문을 또 붙여서 30일을 또 드려서 90일이 경과하면 저희가 견인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차를 견인해서 나중에 이제 폐차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양주시에서는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견인 차량은 현재는 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부지도 필요하고 견인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사실 국민신문고 요즘 그 앱 활용이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셔서 신고도 많이 들어와서 하루에 몇백 건씩 국민신문고 저희가 접수 받느라고 또 직원들 전화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근 지자체에서는 견인 차량 운영하죠. 의정부시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그런 차량들 견인해서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양주시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견인 차량 운영하고 그다음에 CCTV 운영하고 안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면 불법 주정차 많이 없어져요. 실예로 옥정 중심상가 8시까지 지금 단속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주정차 그 저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네. 줄었죠. 네. 근데 인근 시만 나가 저희 대부분이 의정부만 나가도 의정부에 불법 주정차 합니까? 저희 안 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매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인 전화 많이 오고 주민 불만 생기고 화재 났을 때 소방차 진입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견인 차량 구입해서 운영해야죠.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 차량들이 감소된다면 해야 됩니다. 이제. 촬영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면 이제 저희 양주시가 급격한 이제 신도시 개발 아파트를 많이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제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좀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견인차가 이제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단속 카메라하고 저희가 이동식하고 또 국민신문고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지금은 그 보편화돼 있어서 많이 신고도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나서 가장 효율적이고 어쨌든 그 예산 대비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66페이지요. 지역 자율 방재단이 있는데요. 네. 지역 자율 방재단 이 구성이 최초에 언제 된 거죠? 혹시?
예, 2008년 11월 20일 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자율 방재단과 우리의 재난 관련된 유사한 또 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혹시 리스트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 지역자율 그 의용소방대 뭐 이런 안영석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자율 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요거 두 개만 재난에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 좀 단체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지금 우리 지금 뭐 다 지금 앞에 만송동부터 해서 다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다 뭐 5억 원, 10억 다 조금씩 잡아놨습니다. 일단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보면 이 5억 원은 일단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됐죠. 보상비 1억 5천하고 공사비 3억 5천 네. 보상하는 겁니다. 여기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오래됐던 데고 네. 그 공사비 3억 5천이 어떤 공사에 쓰여질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당장 어떤 공사에? 네, 거기 그 공사비 설명하기 이전에요. 잠깐 그 현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보상은 100% 다 됐습니다. 근데 좀 그 건축 보상이 사실상 그 1970년도에 거의 건축했던 건물들이라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 담장 하나를 부시고 나면 담장을 그 다시 새로 질 수 있는 보상비를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 그게 못 미치는 보상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보상 협의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전반적으로 그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개 보면 그 토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는 세를 내면서 그 건축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상이 상당히 좀 지연을 받고 있는데요. 강제로 조치하기에는 사실 그 돈을 주고 세를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까지는 갖춰놨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게 다 협상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빈집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빈집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범 지역이 됐어요. 빈집에. 그래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 빈집부터 맨 처음에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첫날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로가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다 사업비를 만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로 도로 관리 사업으로 올린 게 이것저것 국어 및 배수로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15억이 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근데 어떤 데는 막 2억이 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읍면동의 도로관리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읍면동의 토목직 8급이나 9급 신규가 대부분 가 있죠. 예. 대부분 2억짜리 사업 이게 혼자서 진행 가능합니까? 그냥 계약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가에서 읍면동하고 협업하셔가지고요. 만약에 읍면동으로 도로 관리 사업이 내려가면 도로가에서 핸들링을 좀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게 단일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2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 모순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도로가에서 그 핸들링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태 의원입니다.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 이제 251페이지에 율정 봉양간 도로 이 5억 세우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 율정 목양간 그 5억은 일단은 그 설계비인가요? 도로과장이 보상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억 세운 건요. 그 일부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상비가 총 얼마예요? 보상비가 총 160억 원입니다. 이 부분 이게 800m 남은 건가요? 네. 3구간 800m 남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혹시 언제쯤 진행되세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의원님께 이제 그 전반적인 자료를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있던 선형하고 그다음에 그 변경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한 대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다시. 아니 일부 해서 지금 그 확인 해 보니까 최초의 그 변경 그 안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저희 가서 좀 의원님께 상세하게 아니면 그 의정협의 때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요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능안공단 도시계획도로 하셔갖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요게 혹시 몇 년 전에 이제 화재 발생으로 이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시려고 하신 건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고요. 현재 지금 도로 자체가 그 상당히 좀 협소합니다. 그 차 2대가 교행하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에 혹시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공장 개수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능황도 많이 중에. 있습니까? 예. 양주시에 이런 소규모 이제 공단이 굉장히 몇 군데 되죠, 좀 많이. 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차후 또 한 군데씩 하실 거죠.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능안공단은 예산이 허락돼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 용역비만 저기 막 보상비만 세우는 겁니다. 여기 농안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부터 그 간합삼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제 통해서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소규모 공단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이걸 해달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지초등학교 뭐 이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은 혹시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교 가는데 이제 너무 컴컴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혹시 도비 사업을 못 받나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은요, 저희가 그 받을 수 있는 게 국지도나 지방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게 학교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투리 예산이 있지 않나?
해서 글쎄,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여지껏 뭐 양주시에 예산을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한 선례는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 유지 관리 해가지고 이제 10억 예산 세우셨는데 이 네. 혹시 이게 수의 계약은 10억 세우셨으면 수의 계약으로 이제 소업체는 몇 프로 정도 가나요? 어디요? 이게 이제 그 10억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노선에 따라서 그 연간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씩 간다는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약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이제 소업체에 예. 30%, 예. 그다음 큰 업체에 이제 70%. 그거는 저기 입찰로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연간 단가도 입찰로 나가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한 30%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하셔서 50% 정도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업을 너무 뭘 의원님 말씀도 저 고려하겠지만요. 사업을 너무 쪼개다 보면요. 이게 또 그 현실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가다가 중간에 잘라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최대한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는 거 고려해가지고 지역 저 업자들이 저희 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2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 298페이지 좀 볼게요. 이 사업은 앞에 있는 사업과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도로 정비니까는 이게 뭐 의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신 건데 이제 과거에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지역별 편차도 이제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별로 불이익 받는다는 느낌을 안 듣게 좀 진행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30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혹시 남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못 쓴 예산들 이런 건 뭐 흔들어서 다른 데 쓰고도 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여기 지금 그 읍면동별로 도로 정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뭐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 읍면동에 세워진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소화하고 그래도 짜투리 예산이 남는다면 꼭 필요한데 그 예산이 그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긴급민원 공사, 처리 공사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놨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두신 건가요? 이렇게 분포. 아마 그 옛날부터 그냥 그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 일식해 가지고 뭐 11억 뭐 21억 이렇게 세워놨던 부분을 지역별로 쪼개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쪼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직자분들께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이제 진행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면서요. 이제 네. 또한 이제 어떤 뭐 일에 있어서 어느 분은 방법을 찾아주시는 그런 공직자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어느 분께서는 이제 뭐 안 된다, 이제 행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서로 틀린 입장을 보여주시는 게 가끔 있어서 우리 이런 서로 틀린 행정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에게 가는 점을 깊이 새겨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물차 차고지 부분 밤샘은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미간이나 경간을 떠나서 우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아예 한쪽에 그쪽에만 몰려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갖고는 답이 없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이분이 벌금을 많이 물다 보면 어떻게든 차고지로 가겠죠. 본인한테 불편함이 생기면. 이거는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양주시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그 버스 노선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민원도 많고 힘드시죠? 네. 네. 많이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혹시 저희가 이번에 그 수요 버스 DRT로 해서 조금 더 장점과 단점은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혹시? 제가 DRT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장점이라면 일단은 그 DRT 버스를 그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론 청소년이나 여기 스마트폰을 이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그 앱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스마트폰 기기 작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 연장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그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센터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소외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지금 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아까 한상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인구가 많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노선은 있어야 되는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굳이 광역버스를 그 안으로 넣을 필요 없이 광역버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노선 네.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외 지역 같은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그 307페이지의 세부 내역 보면 저희 양주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용역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근무하시는 배치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입니다. 5분이요? 네. 혹시 여기 용역하시는 곳 세부 내역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분 309페이지입니다. 그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상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하는데 이 본 예산이 5억인데요. 이게 다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가 다 합산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셔서요. 이 부분도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